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온라인 고경 리뷰 응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핵심이 인공지능, AI의 효율성하고 또 인간적인 공감 능력, 이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거,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고객들은 점점 더 빠른 답변을 원하잖아요. 자료 보니까 무려 77%가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높은 수치죠. 네, 그렇죠. 거의 즉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또 동시에 48%는 개인화된 소통. 이게 브랜드 충성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 흥미로운 줄다리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을 도입한다 만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당신의 비즈니스가 AI랑 인간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시스템을 만드는지 그 자체가 고객에게는 이 브랜드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렇군요. 메시지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요.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기술의 힘은 빌리면서도 인간적인 연결은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최적의 방법, 쾌식풍차를 당신과 함께 발견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AI의 효율성부터 좀 짚어보죠. AI는 뭐랄까 정말 지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내내. 24시간 연직무효, 고견 문의에 답하고 또 방대한 리뷰 데이터를 순식간에 쫙 분석해서 배송이 느리다, 이런 반복되는 불만 패턴이나 시간에 따른 고객 감성의 미묘한 변화? 이런 것까지 잡아낸다고 하고요. 네. 데이터 분석 능력은 정말 뛰어나죠. 심지어 AI 도입으로 관련 업무 인건비를 52%나 절감했다 이런 기업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말 강력한 카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효율성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속도와 효율이 전부는 아니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자료를 보면요. 고객 8명 중 1명은 단 한 번의 부정적인 경험, 정말 딱 한 번으로도 그 브랜드를 그냥 영원히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8명 중 1명이요. 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네, 특히 고객이 좀 민감한 문제, 예를 들어 안전 문제 같은 걸 제기했을 때 AI가 맥락 없이 그냥 기계적인 답변만 내놓으면 이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미국 섭식장애협회, NEDA의 챗봇 테사 사례가 딱 그걸 보여주는데요. 환자에게 오히려 해로운 조언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요? 네. 그러면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죠. 이런 사례는 AI가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나 그 상황의 미묘함, 이런 걸 다루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줍니다.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 이야기네요.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네, 그 파장이 얼마나 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런 순간에는 정말 인간의 진심 어린 공감, 그리고 섬세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AI는 그런 민감한 문제에는 아예 쓰지 말아야 하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는 게 바로 그 하이브리드 모델인 거죠? 네, 맞습니다. AI의 신속함하고 인간의 공감 능력, 이걸 잘 결합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AI가 긍정 리뷰에 대한 감사 표시나 아니면 영업시간 언제예요? 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걸 처리하는 동안에요. 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AI가 맡고 그동안 인간 상담원은 심각한 불만 처리라던가 감정이 좀 격해진 고객을 응대한다거나 혹은 VIP 고객 관리처럼 정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좋은 예시로 자료에 언급된 소상공인을 위한 댓글몽 같은 서비스가 있어요. 아, 댓글몽이요? 네, 여러 플랫폼 리뷰를 한 곳에서 쫙 관리하면서 AI가 먼저 댓글 초안을 한 3가지 정도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최종 검토 후에 자기만의 개성을 담아서 답변을 하는 방식인 거죠. 오, 괜찮은데요? AI가 초안을 잡아주니까 훨씬 수월하겠네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월 480분, 그러니까 꼬박 8시간 걸리던 리뷰 관리 시간을 단 60분, 1시간으로 줄였다고 하니까요. 효율과 인간적인 터치를 아주 잘 결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 8시간이 1시간으로. 대단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점들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명확한 분류 규칙이에요. 분류 규칙이요. 네, 리뷰의 감성 점수라든지 아니면 안전이나 법적 문제 같은 특정 키워드가 포함됐는지,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떤 문의를 AI가 처리하고 어떤 걸 인간에게 넘길지 딱 정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기준이 명확해야 혼선이 없겠네요. 그리고 둘째는 매끄러운 이관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AI랑 대화하다가 인간 상담원으로 넘어갔는데 고객이 아까 했던 말 또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답답하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전 대화 내용 전체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서 고객 경험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AI 시스템 운영 자체의 잠재적 위험, 이걸 인지하고 관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잠재적 위험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과거 아마존 채용 보고에서 나타났던 그런 편향성 문제라든가 아, 네네. 혹은 삼성전자 사례에서 제기됐던 기밀 정보 유출 우려처럼 AI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거나 보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인간이 지는 이른바 휴먼 인 더 룹 방식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분류 규칙, 이관 프로세스, 그리고 휴먼 인 더 룹,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 오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AI를 활용한 고객 리뷰 관리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효율성과 인간적인 연결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브랜드만의 최적점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죠. AI 덕분에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덜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고객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고 공감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도 있게 될 거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고객 경험을 직접 디자인하는 입장이시든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이시든 AI가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 소통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 말미에 잠깐 언급된 내용인데요. 미래의 AI는 단순 응답 생성을 넘어서 스스로 환불 처리나 재주문 같은 실제 업무까지 수행하는 이른바 에이전트 AI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AI가 직접 업무까지 처리한다고요? 예, 만약 AI가 그렇게 능동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 인간의 역할과 가치는 또 어떻게 재정이 되어야 할까요? 와, 정말 큰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공유해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